저도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도 이런 방법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시간이 없으면 일단 무가당, 설탕이 없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습니다. 거기에 를 넣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드시면 한 번에 먹더라도 김밥과는 다르게 좋은 음식들로 구성된 음식이다 보니까 한 번에 드셔도 혈당에 부담이 그렇게 크게 안 되시거든요. 혈당이 단순히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을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할 때 반찬을 먼저 드시면 좋고요. 반찬 중에서도 야채류를 먼저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고기류를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야채 같은 걸 먼저 먹게 되면 포만감을 좀 빨리 느낄 수 있거든요. 야채가 대부분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제 위장 내에 공간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포만감을 좀 빨리 느끼게 돼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제공했을 때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과 야채를 먼저 먹었을 때 들어오는 칼로리 섭취량을 보면 야채를 먼저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굉장히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식사 순서를 못 지켰다고 하면 이제 밥은 이미 먹었으니까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단 10분만이라도 야외에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사를 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의 변동 폭이 최소한 30% 이상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계피차, 우엉차, 대추차 다 괜찮거든요. 이런 차를 드시는 거의 목적은 밥을 먹고 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커피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흔히 밥을 먹고 커피를 드셨을 때 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따뜻한 차를 드시게 되시면 대부분의 허브티들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몸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커피를 계속 드시면 소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어도 먹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피는 좀 아침에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고 오후에는 차류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디카페인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엉인데요. 이 우엉의 주성분은 이눌린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런 우엉차를 드시면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우엉차를 너무 과다하게 드시면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바로 계피의 주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혈류순환을 좀 촉진시켜서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고, 특히 손발이 차거나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피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를 하실 때 콩류를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콩은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콩류의 경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장기적인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을 많이 섭취하시는데 굳이 닭가슴살이 아니라 이런 콩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콩류를 통해서 건강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 다만 통풍 환자분들의 경우 아니면 신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양파입니다. 퀘르세틴이라는 영양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영양제예요. 그런데 양파의 주성분이 바로 퀘르세틴이거든요. 얘는 인슐린 분비를 일시적으로 좀 자극을 해줘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위장이 평상시에 약하신 분들이 양파 같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평소에 속쓰림이 좀 심하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익혀서 섭취를 하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귀리인데요. 귀리는 대표적인 복합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우리가 흔히 통곡물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탄수화물은 대부분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설탕, 정제당, 흰쌀밥, 밀가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귀리의 경우는 복합 탄수화물에 속해서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제가 본인 나이만큼 씹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분자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잘 안 씹고 넘기게 되면 오히려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30살이다. 그러면 최소한 귀리를 드실 때는 30번 정도는 씹고 드셔야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항염증제거든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면서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특히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동차에 기름을 먹여서 이렇게 달리고 나면 뒤에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가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염증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우리 몸을 노화시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악화시켜요. 그런데 비타민 C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타민 C를 반드시 드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영양제는 바로 마그네슘이고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정상적인 분비와 작용을 돕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또 비타민 C와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그네슘을 일단 같이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크롬이라는 영양제를 좀 많이 드실 텐데 이 크롬이 하는 작용이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당뇨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비타민 C를 드신다면 이 크롬을 같이 드셔도 좋고요. 세 번째로는 유산균을 추천해 드리는데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몸 안에서 만성적인 염증을 끝없이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비타민 C만 드시는 것도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지만 장내 가스가 많이 차거나 만성적인 복부 팽만이 있으신 분들은 유산균을 같이 챙겨 드시면 염증도 없애면서 장내 미생물을 같이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을 같이 드시는 것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영양소가 함유된 음식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위에서 크롬이랑 비타민 C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브로콜리에 바로 크롬과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시는 것도 좋고 두 번째는 야채 중에 케일을 드시는 걸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케일에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비타민 C와 먹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리를 추천해 드리는데 귀리가 대표적인 복합 탄수화물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지방류인데 아보카도입니다. 지방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의도적으로 지방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포화지방이나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이 아니라 아보카도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은 혈당 조절에도 이롭고 또 아보카도에는 마그네슘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녹차를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카테킨이라는 영양제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카테킨이 바로 녹차의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녹차에는 카테킨, 그 다음에 노화를 방지하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풍부해서 식후에 이렇게 녹차를 드시는 것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결석이 한번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C를 드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하세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이제 먹고 나면 나머지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소변으로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배출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성분들이 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을 응고시키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야채들에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K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는데 이게 약의 성분과 반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환자분마다 케이스가 다양해서 혈액 응고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빈혈 환자분들의 경우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고식이섬유 식품이 철분 흡수를 저해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 과다하게 야채 같은 걸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일 주스 많이 피하셔야 되고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과일을 갈아서 많이들 드시는데, 우리가 흔히 선호하는 과일들은 대부분 당이 높은 과일들이거든요. 청포도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당은 엄밀히 말하면 설탕과 다르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어차피 똑같이 다 당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걸 갈아서 먹게 될 경우에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주요 섬유질 같은 좋은 성분을 파괴하면서 결국 당만 남습니다. 갈아서 먹으면 결국 설탕을 빨리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들 때 과일 주스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과일을 갈아서 드시기보다는 좀 씹어서 고체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진 고구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얘도 주성분이 결국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적당량 드시는 건 식이섬유도 섭취하고 어느 정도 탄수화물도 섭취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음식을 절제하면서 막 고구마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을 먹는 것처럼 고구마도 많이 먹으면 그냥 설탕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린 과일이나 에너지바예요. 우리가 식사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보면 에너지바, 그러니까 곡물바라고 써 있는 거, 아니면 뭐 바나나 말린 거, 이런 과자를 드시거든요. 이런 걸 먹을 때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게 사실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일이 말리면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것과 같이 좋은 주성분들이 다 날아가고 또 설탕만 남습니다. 말린 과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에너지바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통곡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성분표를 보면 당 성분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으면 잠깐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병원에 가서 당을 측정했을 때 이 수치만 안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검사와 마찬가지로 혈당이라는 건 24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올라갔다 낮아졌다 하는 거거든요.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수치가 낮으니까 좀 안심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식습관도 잘 조절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도 치킨이나 피자 같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200이 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당뇨 전 단계까지 혈당이 올라오신 분들은 절대적인 당뇨 수치보다는 하루에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드는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그 다음으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식사 습관 지키기, 야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시고 그 다음 밥을 드셔야 됩니다. 어렵게 말하면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수준으로 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식사 순서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밥을 먹고 나서 단 10분, 15분이라도 꼭 산책을 하셔서 몸을 좀 움직이셔야 하고요. 설탕을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와 같은 대체 감미료나 아니면 다른 계피와 같은 허브 가루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 30분,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식을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설탕이 들은 음식들, 믹스커피는 물론이고 카페 음료, 액상과당이 많이 든 콜라, 빵, 이런 간식류를 끊으시고,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당이 거의 없는 과일류나 아니면 아보카도 혹은 견과류 같은 것들로 대체를 하셔야 합니다. 당뇨를 풍요병이라고 하거든요. 당뇨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단기간에는 어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당뇨 약을 먹으면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그냥 수치가 떨어져서 나는 괜찮나 보다라고 안심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결국 당뇨의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냥 약을 먹고 수치를 떨어뜨리고 수치가 떨어지면 건강하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절대로 당뇨 약을 먹고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약을 끊을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 전 단계뿐만 아니라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약을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음식 조절을 하고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약을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일단 당장 내가 간식을 먹고 있다면 이걸 먼저 끊어보고,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운동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혈당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먼저 겁을 먹기보다는 뭐든지 먼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